자, 2차 함수 얘기할 차례 맞지? 맞나? 보자. 오늘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지? 여긴가? 네. 오케이.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갈 건데 2차 이거 어디 갔어 다? 자, 2차 함수와 x축과 위치 관계부터 따져보자. 2차 함수와 x축 위치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다. 그지?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2차 함수와 1차 함수 위치 관계도 세 가지였어. 어떻게 되지? 2차 함수와 1차 함수 위치 관계도 있을 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걸 우리는 뭘로 구분할 수 있었지? 뭘로 할 수 있었어? 판별식으로 할 수 있었어. 왜? 자, 봐봐. 우리가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났을 때는 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지? 그래프, 이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따지고 2차 함수와 1차 함수 위치 관계를 따지지만, 우리가 3차 함수도 배우고 4차 함수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그래프랑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만나는데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실근이 몇 개냐, 이런 문제를 따질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뭐냐면,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날 때 교점 있지? 그 교점이 뭐가 되냐면 그 함수의 식과 그 함수의 식을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돼.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의 식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이 있을 거고, x축은 식이 어떻게 될까? 이 x축은 우리가 봐봐. 여기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우리가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x축과 이렇게 평행하게 끄면 이 식이 어떻게 돼? 여기가 예를 들어서 2다. y좌표가 2다.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돼? y는 2 되는 거잖아. y축과 평행하게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x축은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 이 y좌표가 얼마야? 이 y좌표 얼마야? 0. 그럼 얘의 식은 y는 0이. y는 0이 x축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y는 이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이 x축과 있을 때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난대.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도 안 만날 수도 있어. 만난다면 그 만나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뭐라고? 함수의 식과 함수의 식을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돼. 그래서 요 함수의 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과 요 함수의 식 는 0을 연립한 방정식,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의 근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그래프의 교점이 된다고. 그러면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두 개를 가진다는 뜻이야.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를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주지?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d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두 개네? 그럼 근이 두 개네. 그럼 교점이 하나네. 그러면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야. 실제로는 두 개지만 이제 근은 다 무조건 두 개지. 중근을, 그럼 d가 0이 되는 거고. 그럼 안 만난다.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즉 d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같은 개념으로 보자. 요 2차 함수가 있고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1차 함수가 있을 거야. 그럼 요 두 그래프도 지금처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만난다면 이 만나는 교점에 x좌표가 뭐가 된다고? 함수의 식과 함수의 식을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했어. 그러면 손님 졸리면 아니야? 자,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의 식과 mx 더하기 n이라는 함수의 식을 연립한 방정식 있지? 요거를 한쪽으로 다 넘기면 어차피 뭐가 돼? 다 넘겨서 는 0 형태 만들면 2차 방정식이 돼.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고?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아, 그러면 교점의 x좌표인데 교점의 x좌표가 두 개네. 근이 두 개네? d가 0보다 크다. 교점이 한 개네? 접한다. d는 0. 그래서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접한대. 아, 그래? 그럼 연립해서 d는 0이네. 연립을 해야, 생각을 연결을 해야 된다고. 교점이 없네? d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요 단어네. 일단. 자, 위치 관계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얘는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데 마이너스 2,0과 b,0에서만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데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난데 그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고? 함수의 식과 함수의 식을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어. x축과 연립이니까 y에 0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교점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b니까 나는 얘 두 근이 뭐다? 마이너스 2와 b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마이너스 2와 b를 두 개 더한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붙이고 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9 해서 b값 구해주는 거고 두 개 곱한 결과 마이너스 2와 b를 곱한 결과가 a분의 c 해서 3분의 a 해서 a값 구해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요 문제를 보자. 요 문제는 이제 2차 방정식하고 연결한 것이 되는데 자 보면 fx 그래프가 요렇게 있어. 자 있다. 뭐라고 적혀 있어? OA와 OB의 길이가 3대 1에 즉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3대 1에 되겠니? 그래 그럼 길이가 여기가 3알파라고 여기는 2알파라고 해보자. 좌표는 그럼 여기가 2알파가 될 거고 여기는 y좌표니까 마이너스 3알파가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얘가 뭐라고 된다고? fx의 두 근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거 두 개 합쳤더니 마이너스 2가 된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네. 알파는 2. 이렇게 알 수 있겠지? 땡있니? 그럼 좌표가 얼마와 얼마야? 4와 마이너스,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야. 즉 fx의 두 근이 지금 4와 마이너스 6이야. 여기까지 땡있니? 그러면 나는 새로운 함수 요것의 두 근의 합이 3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지? 쌤이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다. 원래 함수의 두 근이 주어져 있는데 그 함수의 x에 새로운 식이 들어왔어. 그렇다면 여기서의 근은 뭐가 된다라고 했지? 뭐가 된다고 했어 소정아? 이 새로 들어온 식이 뭐가 되게 하는? 알파. 지금 근이 마이너스 6과 4야. 그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게 하는? 그렇지. 새로 들어온 식이 이 괄호 안에가 나는 지금 마이너스 4가 들어왔을 때 0이 되고 6이 들어왔을 때 0이 되잖아. 그럼 여기 들어오는 값이 되게 하는 즉 2x 더하기 k가 마이너스 6이 되게 하거나 2x 더하기 k가 4가 되게 하는 뭐가? 요 x값이 새로운 근이 되는 거야. 요 x값이. 그랬더니 이거 두 개 합했더니 3이다 해서 k값 구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되겠어? 자 보자. 자, 그 밑에 문제는 뭐 어렵지 않지. 봤더니 보면 뭐 그래도 또 시연이하고 은진이가 좀 보기 확대는 해줘야지. 자,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연아 조건이 뭐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x축과 만나니까 x축과 연립, y는 0 넣어서 판별식. 되겠니?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면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얘랑 만난대. 근데 만나는데 만났을 때 x좌표가 각각 두 개가 주어져 있어. 2차함수와 1차함수가 만났다. 그 만나는 거에 교점에 x좌표가 뭐라고 했지? 함수의 식과 함수의 식을 연립한 손님 너는 어떻게 내 수업하는 이 당고 손님아 정신 안 차려? 와 하연이 조금만 됐으면 자리 뺏길 뻔했는데 그치? 니가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자 함수의 식과 함수의 식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라는 놈과 bx 더하기 3이라는 놈을 연립했을 때 그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라고 했어. 근데 그 교점이 마이너스 4와 1이라고 주어졌다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4와 1은 요 연립한 방정식이 뭐가 된다고? 소정아 뭐가 된다고? 듣고 있으세요? 뭐라고 했지? 선생님 교점 x좌표가 뭐라 돼?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났을 때 교점의 x좌표는 두 함수의 식을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근. 그러면 얘 한쪽으로 넘겨봐.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1-bx 더하기 a-3은 0이 되잖아. 그지?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얘의 근이 뭐라고? -4와 1이 두 근이라고.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3이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잖아. 마이너스 붙이고 a분의 b 해서 b값 구해주고 두 개 곱한 값이 a분의 c 2분의 a-3 해서 a값 구해주고. 이해되겠니? 잘 들어.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났을 때 교점 x좌표가 뭐라고?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근. 그러니까 근이 두 개야, 교점이 두 개. 그래서 d가 0보다 클 때 접하는 건 d가 0일 때 안 만난다. d가 0보다 작다고 교점이 없네? 실근이 없네가 되는 거야. 되겠지? 여러 번 말했어. 잘 들어. 자, 다음 문제 보면,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자. 자, 여기서 보자. 뭐라고 돼 있어? fx란 놈이 x축과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fx란 놈이 gx란 1차 함수랑도 두 개를 만나. 그지? 그러면 봐봐. 잘 봐봐. fx가 x축과 만난 두 점을 우리는 알파와 베타라고 했다. 그지? 그럼 이 알파와 베타는 뭐가 될까? fx가 x축과 만나. 그럼 y에 0을 넣었을 때, 즉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야. x축과 만나니까. 그러면 알파와 감마는 fx라는 놈과 gx라는 놈이 만나. 그러면 알파와 감마는 뭐가 될까? 알파와 감마는 fx와 g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니까 두 개를 연립한 방정, 이거의 근이 된다고. 알파와 베타는 fx가 x축과 만나니까 fx가 x축과 만나는 얘의 근이 알파와 베타고 얘의 근이 알파와 감마라고.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fx라는 놈은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적혀있다. 그지? 아,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식이 되겠네. 요걸 알 수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fx와 gx 같다라고 놓은 거 있지, 요 방정식. 요걸 한쪽으로 넘겨. 그러면 fx 마이너스 gx는 될 거야. 그지? 근데 요게 fx가 최고차의 계수 1이니까 gx라는 1차잖아. 최고차의 계수는 어차피 얘 때문에 결정이 되겠다. 그지? 최고차의 계수는 1이야. 근데 두근이 뭐라고? 알파와 감마. 요게 얘의 두근이야. 그러면 얘의 두근이 알파와 감마겠지. 그러면 이 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럼 이제 여기서 너희가 뭘 해야 돼? G0은 마이너스 3이라고 적혀져 있네? 그럼 G0은 여기 0 넣어봐야 되겠지. 그럼 G0과 0 넣고 0 넣고, 내가 여기 항등식이기 때문에 모든 x에 같은 값이 들어가야 돼. 그럼 F0 빼기 G0은 0 넣으면 알파 감마. 그럼 F0의 값을 또 알아야 되잖아. 방금 한 2초간 눈 감은 것 같은데, 하연아. 너도 서서 들어, 서서. 졸리면 안 돼. 여기도 0 넣어보고 그 값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요런 문제들은 너희가 시도를 해봐야 돼. 얘는 그래서 쌤이 그냥 이렇게 접근 방향만 알려줄게. 뭘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 개념만. 직접 시도해봐. 해보고 안 되면 질문을 해. 다시 한번 뭐라고? fx가 만나는 두근이 알파와 베타고 두 개의 연립한 방정식은 알파와 감마. 그럼 요런 식으로 해서 주어진 조건들을 대입을 해보고 요 조건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관찰을 해보고 해야 돼.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봐야지 실력이 늘지. 이 뭐야 이거. 안 된다. 알았지? 직접 해봐. 요 방향만 잘 생각을 하고. 자, 다음 보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접한대.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와 요 1차 함수가 접한대. 하연아, 접한대 어떻게 하면 돼? 어. 2x 더하기 4. 그래. 얘와 얘가 접한대. 어쨌든 연립을 했다. 그럼 연립한 방정식에 뭐를 해줘야 되지? 조건이 뭐야? 그럼 접할 조건. 판별식이? 이런 디질랜드. 접한다고. 접해. 교점이 몇 개야?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연립한, 그래프가 두 개 연립했을 때 교점 x좌표가, 연립한 이 방정식 근이랬어. 교점의 x좌표가 지금 몇 개야? 한 개야. 그럼 얘 근이 한 개, 중근을 가져야 돼. 뭘 해야 돼? D는 0을 써야지. 내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소장 이랬어야 되겠니, 안 되겠니? 너 다음 질문. 되겠지? 두 점에서 만날 때가 D가 0보다 크고 한 점에서는 D가 0이야. 교점이 없네. 실근이 없네.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돼. 되겠지? 그럼 연립에 D는 0을 쓸 수 있겠다. 그지? 해봐. 자, 여기까지. 대표형 풀어봐봐. 대표형 풀면서 모르는 거 개별 질문하고. 대표형만 쭉 풀어봐. 정확하게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 쌤이 설명해 줬던 거. 잠깐만. 재민이 다 했나? 자, 요거 다음 문제 좀 보자. 자, 여기서 보면 그래프에 접하고 얘 평행하다. 뭐 얘는 어렵지 않지. 내가 구하려는 직선이 요 그래프에는 접하면서 요 그래프랑은 평행하대. 자, 내가 구하려는 직선 기울기 얼마야? 하연아 기울기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3. 그럼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b래. 소정아, 얘가 접한대. 얘랑 접한대. 어떻게 하면 되지? 연립해서? 그렇지. 잘했어. 연립의 d는 0. 되겠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다음. 자, 이차함수 보자. 자, 우리가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차함수는 최소값, 최대값을 가진다. 그지? 아래로 볼록이다. 뭘 가진다? 당연히 최소값을 가질 거고 위로 볼록이다. 뭘 가진다? 당연히 최대값을 가질 거야. 범위가 없으면 얘는 최소값만 가지게 되고 최대값은 없지. 얘는 최대값만 가지고 최소값은 없을 거야. 근데 범위가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진다? 이차함수에서 범위가 주어지면 최소값, 최대값 둘 다 가져. 근데 우리는 뭐부터 파악해야 되지? 그 범위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범위에 꼭지점이 들어간다. 그럼 꼭지점이 무조건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하려는 범위에 만약에 꼭지점이 안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양끝값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 돼. 뭐가 최소값이고 뭐가 최대값인지는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그래프 모양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그림 모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럼 보자. 이런 모양을 보면 최대값과 최소값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같다. 얘의 최소값 그리고 얘의 최대값이 같대. 뭐 이건 어렵지 않겠지. 이차함수 그냥 구하면 되잖아. 그지? 묶어내서 하는 거니까 y는 3분의 1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 12x가 될 거고 k는 밖으로 빼주고 그러면 나누기 한값의 제곱수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얘가 밖으로 나오면서 얘랑 곱해져서 나오니까 얘는 3분의 1 x 마이너스 6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2 더하기 k. 그럼 아래로 불러니까 얘가 최소값. 그지? 똑같은 방식으로 얘는 최대값 구해서 같다라고 하면 k는 나오겠다. 그지? 얘는 어렵지 않을 거고. 자, 다음 문제 보면 요 문제 보자. 요런 조건들 가지고 이 식이 뭘 나타내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자, 읽어봤더니 지난다는 당연히 대입을 해야 될 거야. 그지? 그럼 1,1을 지난다. 얘는 좀 이따가 대입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fx의 최대값이 2라고 주어져 있다.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2고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가오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확률은 야, 지금 그래프가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최대값 가지려면 위로 볼록이어야 돼?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이 학생들아. 얘는 뭘 가져? 얘는. 그럼 얘 최대값을 가진 데가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겠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최대값은 2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2라는 식을 한번 맞춰보자. fx는 어떻게 되니? 최고차의 개수 a, a는 음수야 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고 했을 때 이 q가 2가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 조건을 봤 내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그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 다음 조건에서 봤더니 방정식 fx 더하기 7은 두 실근의 합이 4래. 그럼 이게 fx라는 식인데 그럼 여기에 7을 더해보자. 그럼 얼마가 돼? ax-p의 제곱 더하기 9가 될 거야. 그지? 그거에 두 실근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는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2apx 더하기 ap제곱 하고 7을 더했으니까 더하기 9가 될 거야. 는요. 얘의 두 실근의 합이 4래. 그지? 두 실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b가 얘니까 마이너스 2ap 이렇게 썼더니 약분되고 약분되네 해서 2p인데 그 두 실근의 합이 4래. p 값이 얼마? p 값이 2가 나오는 거야. 그럼 p가 2네. p가 2네. p 2 적어주자. 찾았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가 fx라는 식이잖아. 아직 여전히. 근데 얘가 뭘 지난다고? 1,1을 지난다. 1 대입해주면 a 값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조건들에 대해서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알았지?
자, 다음 보면 자, 이차함수가 있는데 조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주어졌다. 이차함수에 범위가 주어지면 최대값, 최소값 둘 다 가진다. 그럼 뭐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꼭지점이 이 범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가오나? 우리 단골 손님 너무 자주 오시네. 오늘 하루에만 2번이나 오시고. 자, 그러면 이 fx라는 식이 마이너스 2로 먼저 묶어내보면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전개를 했을 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2 더하기 k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겠다. 그지? 자, 꼭지점 x좌표가 얼마지? 1. 내가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 x좌표가 1이라고 알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구하려는 범위에 꼭지점 x좌표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 그러면 꼭지점이 뭐가 돼야 된다? 최대값. 그러면 요거 1 마이너스 k, 1 플러스 k. 얘가 최대값이라고. 최대값이 얼마라고? 얘가 5야. 그지? 그럼 최소값은 얼마일까? 꼭지점 x좌표에서 2는 한 칸이지. 플러스 1. 1은 마이너스 2 두 칸이야. 어느 게 더 멀어? 얘가 더 멀지? 더 먼 값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얘가 더 먼 값이 반대값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리고 자, 요런 문제 보자. 자, 요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꼭지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문제야. 그지? 꼭지점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는 너희가 꼭지점 위치를 가정을 해줘야 돼. 일단 얘를 바꿔보면 x-k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꼭지점이 얼마야? k,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되는데 아래로 볼록이고 k다. 그지? 아래로 볼록인데 요 꼭지점에 k가 있어. 내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래. 근데 4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하연아? 서서. 너 잠 깼어? 아직 안 깼어. 야, 같이 들어. 자, 4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꼭지 범위가 첫 번째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가 4가 여기 있어가지고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보자. 즉, 요 범위에 k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갔으니까 꼭지점이 뭐가 돼? 꼭지점이 뭐가 돼? 내가 최소값이 있는데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다. 4가 k보다 작거나 같대. 그지? 즉 k가 4보다 크거나 같대. 그리고 꼭지점 포함했으면 최소값이 뭐일 때야? 당연히 꼭지점일 때잖아. 그지? 꼭지점이 최소야. 꼭지점이 얼만데? 마이너스 k 제곱이잖아. 얘가 최소값 얼마라고? 마이너스 24라고. 그럼 k 제곱이 24니까 k는 뿔마루트 24가 되는 거야. 그런데 k는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뭐가 돼? 루트 24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k가 뭐보다? 4보다 작아야 돼. 즉 요런 식이야. 4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4가. 그지? 그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대입을 했더니 k라는 놈은 4보다 작은데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대입을 했더니 최소값이 얼마가 돼 이번엔? 언제가? 여기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얘보다 커지니까. 그지?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2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4가 돼야 된다고. 이해되겠니? 그러면 난 이 2차 함수에다가 여기든 여기든 상관은 없겠지. 4를 대입한 결과 그러면 16 마이너스 8k 얘가 마이너스 24가 된다고. 되겠니? 그럼 넘겨봤더니 8k는 40이 되고 k는 5가 되는 거야. 근데 k가 4보다 작다고 했어. 돼, 안 돼? 안 맞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얘. 이해되겠니?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해줘야 돼. 되겠니? 자, 다음 문제. 자, 요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사실 2차 함수가 아니지. 정확하게 보면 4차 함수야. 그지? 우리가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지금 구할 수는 없잖아. 아직 안 배웠잖아. 나중에 배우겠지.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요거를 요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해서
요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해서 2차 함수로 접근을 하자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나는 얘를 치환을 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이란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t라는 놈은 내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는 놈을 치환을 한 놈이야. 그지? 근데 x에 대한 범위가 있어 없어? 있지. x에 대한 범위가 없으면 얘는 실수 전체를 범위로 보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만 가지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있어. 범위가 있으니까 최대 최소 둘 다 가지겠다. 그지? 나는 여기 t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해서 이 함수, 이 y 값이 가지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 t의 어떤 값을 대입한 결과값 중에 가장 큰 놈과 작은 놈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 t에다가는 아무거나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2차 함수의 결과값만 내가 대입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2차 함수는 요 함수의 결과값이니까 내가 x에 얘를 대입한 결과만 또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0부터 3을 대입을 했을 때 결과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오느냐 보면 x-2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3이란 2차 함수가 될 거야. 자, 꼭지점이 2다.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너 서서도 졸면 어떡하냐 이놈아. 등 기대지 말고 똑바로. 졸면 안 돼. 다원에 중요해. 최대적으로 함수 되게 중요하다. 잘 들어. 자, 꼭지 범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럼 최소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t라는 놈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최대는 2에서 3, 2에서 0. 0이 더 멀다. 그지? 그럼 0을 대입한 결과니까 최대는 얼마? 1. 0을 대입한 결과니까 1까지 가지게 된다고. 아, 그러면 나는 요 2차 함수에 t에다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만 대입을 할 수 있어. 여기 온 결과니까. 그러면 얘를 바꿔보면 t-3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꼭지점 x좌표 얼마야? 3.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했을 때 여기가 3이고 내가 구하려는 범위 마이너스 3부터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부터 여기 1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지? 아, 그러면 요 t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결과가 최대 1을 대입한 결과가 최소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요 이해되겠지? 잘해야 된다. 요거 어렵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자. 자, 요런 fx가 있다. 자, fx가 있는데 이 fx라는 놈을 그냥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한 값이야. 그지? 이걸 그대로 통째로 넣었으니까. 그럼 나는 y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4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t라는 놈이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더하기 3이 되어 있다. 요거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요거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지? x가 0보다 큰 범위만 그려서 y축에 대칭시키면 돼. 그게 x의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특징이야. y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y가 0보다 큰 걸 그려서 x축의 대칭이야. 그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더라. 일단은 x의 요거는 제곱이잖아. 제곱은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있다라고 가정을 해줘도 돼. 그럼 나는 이 2차 함수에 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x-1의 제곱하고 더하기 2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야. 정확하게 그려보자. 꼭지점이 1,2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볼록.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x가 0보다 큰 범위만 그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여긴 이렇게 지워지겠지. 지워지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y축에 대칭시키라고. 그럼 1,2니까 마이너스 1,2 여기서 꼭지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난 이 함수의 최소값, 이 범위가 어떻게 되지? 얘가 제일 아래 있잖아. 그러면 요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얼마지? 이 값이 얼마야? 1,2잖아. 2. 아, 그러면 나는 이 함수 t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가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나 요 2차 함수를 요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겠어? 솔직히 이해되겠어? 대답이 떨떠름하지?
모르겠으면 나중에 다시 질문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까지 일단 대표형 풀고 하자, 나머지. 대표형 먼저 풀어봐봐. 졸리면 알아서 뒤로 나가서 졸지 말고. 가은이 어제 몇 시에 잤어? 아, 숙제한다고 늦게 잤어? 아, 자다 일어나 숙제야, 자다 일어나 숙제하고. 그 숙제는 다 했어? 아, 맞다. 숙제 검사해야지. 하연이는 숙제 다 했어? 잠은 몇 시에 잤어? 3시? 늦게 자면서 뭐 했어? 숙제하다가 다 못하고 잔 거야? 어? 방학 숙제, 학교. 아, 과학 숙제. 숙제가 많아서 새벽 3시까지 하다가 다 못하고 잤다. 야, 그럼 한번 물어보자. 진짜 양심껏 얘기해봐. 딱 학원 가고 저녁에 시간 날 때부터 해서 정말 열심히 딱 공부했는데 다 못하고 그래 잔 거야? 아니면 핸드폰 하고 딴 거 하다 숙제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거야? 양심껏. 어떤 쪽? 좀 놀았지? 너도 놀았지? 안 놀 수는 없어 사실, 그지? 학원 마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또 바로 공부하는 거 너무 잔인하잖아. 조금만 놀고 좀 숙제하고 잠을 자야 된다. 잠을 못 자면 피곤하다. 그래서 숙제를 좀 하고 미리 잠을 좀 자고 와. 너무 피곤하잖아. 자, 소정아 숙제 펴보자. 89번까지다, 그지? 어디서부터지? 34번부터 89번. 오케이. 이런 건 답이 다 안 나온 건가? 다 나온 건가? 몰라서? 모르는 건 체크 잘 해놓고 이런 것들. 오답 지난번에 못 고쳐가지고 다 못 고쳐서 못했다? 너 혹시 오늘 시간 되면 다 고쳐, 가능하면? 안 되면 아침에 와서 하고. 다 못했네? 요건 몰라서 안 한 게 아닌데, 그지? 오케이. 오늘 가능하면 다 하고 가. 안 되면 다음 주에 와서 마저 하고. 보자. 누가? 아, 왕쌤이? 너는? 89번, 34번부터 잘했고. 오답. 여기서부터? 하고. 오케이. 자, 가온이. 쌤이 아니라 라이프 숙제 받아서 이제 어디 있어 근데? 여기다가 라이프 쌤 들어왔어. 문제집은? 아, 범위는 왕쌤이 정해줬어? 네. 차 여기 똑같은 범위로 네 2차 방정식하고 해서 여기까지? 오답은? 내가 저번 숙제는 안 해봐서 오답 질문을 안 해서 아, 다 못했었어? 그럼 오늘 너도 가능하면 좀 다 고치고 안 되면 다음 주에 하고. 프린트는? 라이트 샘 프린트. 단원 리뷰. 그건 해야지. 안 했어. 어허이. 그러면 채빈이는 완료. 소정이가 오답 미완료지. 맞지? 하연이가 뭐뭐 미완료야? 오답은 했고? 하연이. 가온이는 리뷰. 소정이하고 가온이는 오답을 못했어. 어? 니도 리뷰 못했어. 하연이, 가온이 리뷰 프린트. 하고 하연이는 요것도 다 못했나? 그럼 너 많이 못했네.
뒤에 뭐 없지? 야, 너 자꾸 밀리면 안 돼, 하연아. 주말에 꼭 다 하고 나머지 못한 건 화요일 아침에 왔을 때 과제하고 테스트 이런 거 위주로 먼저 완료를 해. 알았지? 다들. 시연, 연진이 꼭 숙제 해오고. 이참수 완전 제곱식 바꿔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잘 안 되면 천천히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 모르는 개별 질문하고. 네가 여기 t로 치환을 했지. 그럼 내가 t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지.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있어 없어? 엥? 없다고? 여기 있잖아. 그럼 이 함수가 요 범위에서 가지는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지. 그게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고 그 범위에서 이 t에 관련된 함수의 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한번 해봐. 안 되면 질문해. 그러면 이게 t잖아. 내가 취하나. 그럼 요거에서 x에 0부터 3까지 대입을 하면 이 t라는 놈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갈 수 있는 이 t의 최대 최소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나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이라는 이참수의 t가 정의역이지. 그 t가 이제 여기서의 최대 최소가 t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 범위에서 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되겠니?
다 했어? 잘한데? 너는 다 했니? 40번까지 다 했어? 응. 하연이는 40번까지 다 풀었나? 응. 보면 내가 x에 마이너스 2부터 아니네 뭐지? 0부터 3인데 어디서 나온 범위야? 아, 네가 0부터 3을 대입한 결과 그럼 얘를 t로 바꿨을 때 완전제곱 얘지? 네. 그럼 내가 이 함수에 0부터 3이가 최소값이 야, 아닌데 마이너스 2는 또 왜 나왔어? 봐봐, 내가 x에 0부터 3까지 대입을 하잖아, 여기에. 꼭지점이 2지?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최소. 그럼 이 t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럼 0에서 2에서 3, 2에서 0 어느 게 더 멀어? 얘가 더 멀지? 그럼 0을 대입한 결과 1이 최대라고. 그러면 또 이차 함수를 똑같이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꼭지점이 3이네? 범위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을 해보고. 이해되겠니? 응. 자, 그러면 요거를 또 같이 봅시다. 자, 봐봐. 자, 내가 요런 완전 제곱식이 있다고 치자. 하고 더하기 3 있어. 요 최소값 얼마야? 최소값 3이지. 왜? 실수가 또 왔을 때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성질을 가져. 얘는 왜요? 따질 필요 없어. 그냥 수학자들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 말자라고 해서 공리라는 명제 중에 하나야. 이해되겠니? 그럼 얘도 실수의 제곱이잖아. 얘가 아무리 작아봤자 제일 작은 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러면 이 식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얘가 0일 때 3이 된다, 그지? 그런데 그런 완전 제곱식이 지금처럼 한 개가 있든 아니면 하나 더 있든 차이는 없겠지. 얘도 실수의 제곱,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때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3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만약에 내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이번엔 이 3이 뭐가 될까? 최대가 되겠지. 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0이야. 그래서 얘가 3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게 한 개가 더 있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때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3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얘도 x에 관련돼서 완전제곱식, y에 관련돼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자는 거지.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12x니까 2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6x가 될 거고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근데 얘가 상수항 부분이 3의 제곱 9 곱하기 2니까 18이 있었겠네. 그 18은 빼주자. 원래 없었으니까.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4y로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만들어주고 이 4라는 놈은 없었을 거니까 빼주자. 하고 더하기 25 이렇게 있는 거야. 되겠니? 아, 그러면 언제?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될 때 상수항끼리 합의 결과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지? 자, 다음 문제. 어디 갔어? 응? 내가 요 번호 안 했나? 에이, 요건 스스로 해봐. 49, 40. 자, 48번 보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성질로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얘를 보고 전개를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전개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요거 두 개가 어차피 같은 거네. 내가 어떤 문자든 완전 제곱식 안에 들어오면 얘가 최소값 0이 되는 건 똑같은 성질이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해버리자. 그럼 내가 여기를 2x제곱 마이너스 x를 a라는 놈으로 치환을 해버리면 식을 적어보자. a제곱 마이너스 4a y 더하기 5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k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그럼 나는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완전 제곱식으로 다 바꿔버리고 문자에 따라서 숫자가 남으면 여기가 최소가 된다는 거잖아. 이걸 이용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y 나는 완전 제곱식을 바꿀 때는 여기 제곱항이 아닌 얘를 기준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지? 그럼 봤더니 a랑 y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4ay 하고 더하기 4y 제곱을 해주고 되겠니? 자, 얘는 y제곱이 5y 하나 남았을 거고 마이너스 2y 하고 더하기 1 빼기 1 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럼 요거 세 개 묶어서 a 마이너스 2의 요거를 a 마이너스 2y의 제곱 가지고 요거는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가지고 요까지 묶어서 완전제곱 만든 거다. 그럼 빼기 1 있고 더하기 k가 있을 때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때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요런 성질로. 자, 다음 문제 보면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2차식에 대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식을 하나의 문자로 된 2차식으로 바꿔서 완전 제곱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지금 여기 보면 x, y 두 개로 섞여 있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x는 얘를 넘겨서 y 플러스 2로 해주고 그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y제곱 더하기 8y 이렇게 돼. 되겠니? 그럼 y에 관련된 2차식이지. 이걸 전개를 해가지고 y에 관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고 얘를 구하라는 뜻이야. 되겠지? 되겠지? 자, 다음 문제 보면 자, 얘도 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연아, 최소값 구하라면 어떻게 하라 돼 방금? 최대든 최소 구하라면 어떻게 하라고? 주어진 식을 어떻게 바꾸라고? 조금 들어주면 안 될까? 졸지 말고 자, 하나의 문자로 된 2차식으로 바꿔서 완전 제곱식으로 접근이라고. 그럼 얘를 하나의 문자로 된 2차식으로 바꾸려면 x랑 y의 관계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하나의 문자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봤더니 뭐냐면 P가 두 점을 이은 선분 AB 요거 위에 점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두 점으로 만들어낸 직선의 방정식으로 XY 관계식을 찾는 거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나? 직선의 방정 배웠지? 자,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구할 수 있다. 그지? 어떻게? 지나는 한 점을 예로 보자. y-y1은 기울기 x좌표에서 x좌표 빼고 y좌표에서 y좌표 빼고 그 다음 y-y1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니? 지나는 한 점과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로 가는 거다. 그럼 y는 하고 마이너스 2 내가 뭐야? 요게 이상해서 찾아봤고 자, 얘는 마이너스 2x 하고 마이너스 6에다가 넘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x에다가 y에다가 뭐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럼 x에 관련된 2차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보면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얘는 뭘 가지냐면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 위로 볼록이면 최대만 가지지만 우리가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구해줘야 되지. 얘는 범위가 있을까 없을까? x에 대한 범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을 것 같지? 뭔가. 왜? 봐봐. 얘는 마이너스 3,5와 1,3이라는 선분이라고 해서 직선이 아니라 선분 위를 움직인대.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5라는 점이고 얘가 1,-3이라면 x라는 놈은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럼 얘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요 범위에서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범위가 있는 거야. 되겠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 봐봐. 뭐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식이 주어졌어. 그래 놓고 요거의 최소 최대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문자로 2차식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y제곱은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꿔서 여기 대입을 하면 이 x에 관련된 2차식이 나올 거야. 근데 y라는 게 뭐야? 실수지. 실수의 제곱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가져. 그지? 그래서 1 마이너스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변 마이너스 제곱 해버리면 이렇게 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는 범위를 가져. 그 범위에서 구해주는 거야. 얘도 범위를 가진다고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해되겠니? 이거 알아야 된다. 왜 자꾸 졸지? 잘 모르고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자, 여기까지 해봐. 끝이지? 또 있나? 아, 하나 있네. 요거 하나만 더 하자. 자,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고 쭉 가자. 자, ABCD의 둘레의 길이 최대인데 자, 둘레의 길이 최대인데 나는 요런 2차 함수도 1차 함수, 함수를 이용을 할 때는 세로 길이는 그 함수 값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여기 x의 좌표 임의로 내가 a라고 잡아보자. 그럼 요 길이가 a가 될 거야. 그지? 근데 2차 함수는 요 꼭지점을 길이로 좌우 대칭이 되니까 요 길이도 a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내가 먼저 요 좌표와 요 좌표는 우리가 0이고 6인가 하니까 이 길이는 6이야. 여기서 요까지 길이는 6이다. 그지? 그러면 6에서 a만큼 뺐고 6에서 a만큼 뺐으니까 요 가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6-2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되겠니? 그러면 이 세로 길이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함수값을 이용을 해야 돼. 내가 x좌표 a를 요 2차 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 y값, 이 y값이 a제곱 마이너스 6a야. 되겠니? 자, 여기서 중요하다. 그럼 이 길이를 a제곱 마이너스 6a라고 하면 돼, 안 돼? 왜 안 되지?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되냐면 지금 여기 좌표가 음수야, 양수야? 음수잖아. 길이를 음수로 쓰면 돼, 안 돼? 내가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그럼 길이는 실제로는 얼마가 돼야 돼?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위로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근데 y 좌표가 아래 음수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길이가 된다고. 이해되겠니? 그러면 여기 가로 길이는 6-2a이고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레 길이는 가로 세로 더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한 이게 둘레 길이고 여기 최대값 구하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잘해. 중요하다. 되게 틀린다. 이거 마이너스는 붙여줘야 돼. 자, 여기까지.